일시 휴전하며 인질과 수감자들의 석방을 맞교환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연장과 추가 석방의 합의에 항구적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5일간의 연말 대목에서 온라인 판매가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미국 경제 성장을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미 국세청은 온라인 송금 $600 이상 세금 보고서 발행 제도를 1년 더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년 2분기에 내리기 시작해 한 해 0.25%포인트씩 2, 3회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산 케어를 거의 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전체 카운티들 중 3분의 1이나 돼 산모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가자 지구에서 일시 휴전하며 인질과 수감자들의 석방을 맞교환해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연장과 추가 석방의 합의에 장기 또는 항구적인 휴전으로 이어질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4일간 휴전하며 인질 50명과 수감자 150명의 석방을 맞교환한 데 이어 이틀간 연장하며 추가 석방하기로 합의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항구적인 휴전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50일을 넘긴 중동 전쟁에서 총성을 멈추고 인질들과 수감자들을 상호 석방해온 일시 휴전이 연장되고 있어 장기 또는 항구적인 휴전, 궁극적으로는 종전으로 이어질지 새 희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4일간의 일시 휴전이 27일 종료되지만은 이틀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중재하고 있는 카타르가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10명을 석방하면 하루 연장할 것이라고 밝혀와 이틀 동안 연장하며 인질 20명의 추가 석방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60명의 석방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상호 석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인질 50명 이외에 태국인 17명, 필리핀인 1명, 러시아계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 1명 등이 별도의 협상으로 풀려났습니다. 전체 인질 240명 가운데 미국인 인질들은 10명 정도인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인질들 중에서는 일요일에 부모들을 잃고 억류돼온 4살의 소녀 아비가일이 무사생還해 조부모를 비롯한 가족품에 안겨 비극 속의 기적의 상징이 됐습니다. 하마스는 금요일 1차로 인질들 가운데 이스라엘인 13명과 태국 10명, 필리핀인 1명을 석방했습니다. 토요일에는 2차로 13명의 이스라엘인 인질들을 풀어줬습니다. 일요일에는 3차로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 4살 어린이를 포함해 14명과 외국인 3명을 석방했습니다. 4일 휴전의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이스라엘 인질 11명이 풀려나 당초 합의했던 50명 석방을 완료했습니다.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돼온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중에 여성과 10대들 117명이 3차에 걸쳐 석방됐고 월요일에 33명이 추가돼 역시 합의했던 150명을 모두 풀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석방할 팔레스타인 수감자 명단을 300명까지 작성한 바 있어 인질 50명을 추가해 100명까지 2배로 늘리며 이를 위해 일시 휴전도 연장할 용의를 밝혀왔습니다. 나아가 인질 석방이 완료되기 전에는 무자비한 공격을 재개하기란 쉽지 않아 휴전이 장기화되고 이 틈에 항구적인 휴전 또는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와 미국의 목표는 인질들을 전원 석방시키고 가자 지구의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전쟁의 궤도를 바꾸는 데 있다며 장기 또는 항구적인 휴전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까지 5일간의 연말 대목에서 연일 온라인 판매가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미국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매장 매출은 미흡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추수감사절에 56억 달러, 블랙프라이데이 7.5%나 급증한 98억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사이버 먼데이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미 국민 소비자들이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에서도 예상을 뛰어넘는 쇼핑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며 급변한 쇼핑 패턴이 굳어지면서
매장 판매는 거의 제자리하는 대신 온라인 판매는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은 스마트하고 전략적으로 파격 할인 품목을 주로 찾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쇼핑 시즌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는 27일 사이버 먼데이를 맞아 7천만 명 이상이 온라인 쇼핑에 나서 120억 달러 이상을 사들일 것으로 어도비 분석은 예측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집계하고 있는 어도비 분석에 따르면 5일간의 연말 대목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의 테이프를 끄는 추수감사절 하루 매출액이 5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판매는 지난해보다 7.5%나 늘어난 98억 달러에 도달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판매 총액 98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넘는 54%, 53억 달러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뤄져 처음으로 데스크탑 컴퓨터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온라인 판매가 전년보다 7.5% 급증한 데 비해 매장 판매는 1.1% 늘어나는 데 그쳐 갈수록 온라인 쇼핑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의 온라인 판매도 1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어도비 분석은 관측했습니다. 온라인 판매에서는 가장 큰 규모인 사이버 먼데이 하루 온라인 판매는 12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어도비 분석은 예상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수감사절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 사이버 먼데이에 이르는 5일간의 총 온라인 판매액은 372억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5.4% 늘어날 것으로 어도비 분석이 추산했는데 연일 신기록 행진으로 이를 초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연일 신기록 행진을 계속할 경우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최대 쇼핑 시즌, 연말 대목의 총 매출도 우려보다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미 소매연맹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의 최대 쇼핑 시즌 총 매출액이 9,573억 달러에서 9,66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에서 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놓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6에서 8% 증가를 예측했다가 실제로는 5.4%에 그쳤는데 올해에는 3에서 4% 증가 예측치를 얼마나 웃돌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IRS 미 국세청이 페이팔이나 벤모 등을 통해 온라인 송금받은 수익 가운데 600달러 이상은 세금 보고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의 시행을 또 연기했습니다. 올해부는 기존대로 2만 달러 이상을 적용하고 내년도 온라인 송금액에서는 600달러 대신 5,000달러 이상을 적용키로 했으나 그 후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거래나 송금에서 600달러만 되어도 세금 보고를 의무화시키려던 IRS의 제도가 또다시 시행 연기됐습니다. IRS는 이른바 온라인 송금 600달러 이상 세금 보고서 발행 제도를 1년 더 연기하며 내년도 적용액도 600달러 대신 5,000달러로 대폭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의 온라인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선 기존과 같이 200번 이상 거래와 연총액 2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1099K를 발급하고 내년 초에 시작되는 2023년도분 연방 세금 보고 시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어 2024년도에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수익에 대해선 600달러가 아니라 5,000달러 이상으로 올려 1099K를 발급하고 2025년 초에 시작하는 세금 보고에서 적용토록 했습니다. 2025년도 온라인 송금 수익부터 600달러를 적용하겠다고 IRS는 밝혔으나 공화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온라인 송금 600달러 이상 세금 보고의 실행은 극히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IRS는 2021년에 입법된 법률에 따라 페이팔이나 벤모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거래액에 대해서는 600달러만 되더라도 1099K를 발급해 세금 보고하도록 의무화시킬 방침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200번 이상의 거래, 2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만 세금 보고하고 있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분 온라인 송금에 대해 600달러 이상의 1099K를 발행해 세금 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시행됐다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무려 4,400만 명에게 1099K를 발급하는 대소동을 빚었을 것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습니다. IRS의 온라인 송금 600달러 신고 규정에 대해 이베이 등 온라인 상거래 업체들은 소액 온라인 결제까지 1099K를 발급해야 하는 부담과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대혼란을 빚을 것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캐시 앱을 통해 가족, 친구, 친지들에게 보내는 소액까지 세금 보고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반발도 사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온라인 송금액 가운데 $5,000 이상에 대한 1099K 발급도 실행될지 아니면 이번처럼 막판에 또 연기될지 불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2025년에 온라인 송금 $600 이상 신고 제도가 실행되기보다는 시행도 못 해보고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2024년 2분기에 다시 내리기 시작해 한 해 0.25%포인트씩 2, 3회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 6월 중순에는 5%로 다시 내리고 내년 말에는 4.75 내지 4.5%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2024년 새해에 물가를 2%대 중반까지 진정시키는 대신 경기 냉각은 불가피해져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9월 경기 전망에서 기준금리 수준을 올 연말에는 5.6%에서 내년 말에는 5.1%로 내려잡아 2024년 한 해 동안 0.25포인트씩 최소 2번, 모두 0.5포인트는 내릴 것으로 예고해놓고 있습니다. 이어 2025년 말에는 3.9%로 잡아 후년 한 해 동안에는 0.25포인트씩 5번, 모두 1.25포인트나 대폭 인하할 것으로 시사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1번에 걸쳐 5.25% 내지 5.50%까지 올렸던 기준금리를 6개월 이상 동결하다가 인하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2024년 2분기가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분기별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경제 분석가들의 49%는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내년 2분기를 꼽았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내년 5월 1일 회의에서 5.25%에서 동결할 가능성이 44.4%이고 5%로 인하할 가능성은 40.2%로 팽팽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내년 6월 12일 회의에서는 5%로 내릴 가능성이 42.2%로 가장 높아 보다 확실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필수인 물가 진정에 대해 연준은 선호하는 PCE 소비지출 물가로 올 연말 3.3%에서 내년 말에는 2.5%까지 더 낮추고 2025년 말에는 목표치에 근접하는 2.2%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 목표치인 2.0%는 2026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를 진정시키는 대신에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냉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연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예상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1%에서 2024년에는 1.5%로 둔화됐다가 2025년에 1.8%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해 불경기와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에 성공하는 대신에 2024년과 2025년에는 2% 목표치를 약간 웃도는 물가와 4 내지 5%대 고금리로 1%대 중반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연준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CNBC 등 경제 전문 미 언론들은 미국 경제가 향후 2년 정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서 보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전체 카운티들의 3분의 1이나 출산 케어를 거의 받지 못하는 출산 케어 사막으로 나타나 산모들이 극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카운티들 3,100여 곳의 32.6%나 되는 1,000여 곳에서는 임산부들이 출산할 병원이나 출산센터들이 거의 없는 출산 케어의 사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헬스케어에서는 도시와 시골 지역 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며 임산부 여성들의 출산 케어에서도 심각한 적색 경고가 켜졌다고 CBS 뉴스가 27일 보도했습니다. 미 전역에 있는 카운티들 3,143곳 가운데 32.6%인 1,000여 곳에선 출산 케어를 받을 병원이나 출산센터 등이 거의 없는 출산 케어 사막으로 조사됐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미 전체 평균이 32.6%인데 비해 텍사스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출산 케어 사막 지대로 꼽혀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주 지역으로 경고받았습니다.
이른바 출산 케어 사막들의 3분의 2는 시골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시골 지역에는 산과 의료진의 7%만 종사하고 있어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여성들의 9.7%는 병원이나 출산센터를 가려면 자동차로 30분 이상 달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산 병원이나 출산센터에 가려면 30분 이상 걸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임산부 여성들의 비율은 도시 지역에선 3.8%인데 비해 시골 지역에서는 28.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산부 여성들의 14.8%는 출산 전후에 태아 관리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인 듯 미국의 영아 사망률이 지난해 2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해 초비상이 걸린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생하는 영아 1000명당 5.6명이나 사망해 지난해 3%나 급등하며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영아 사망률은 선진국들 중에서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 흑인과 히스패닉들의 산모나 영아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 질환을 갖고 있는 임산부들은 조산할 가능성이 건강한 산모들에 비해 43%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신 과정에서 발생한 산모나 영아의 사망 가운데 3분의 1은 산후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반 이상은 예방이 가능했던 것으로 분류돼 출산 케어, 산후 케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